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디지털 화폐인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청원을 올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4월부터 6월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디지털 화폐가 뭐길래 이 난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먼저 디지털 화폐가 뭐냐면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어요. 뭐 그냥 돈이 새로 추가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또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뉴스나 언론 매체에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테스트 기간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새로 만든 화폐의 정체는 CBDC라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BDC는 현금과 같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이렇게 생긴 화폐를 가지고 결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보면 이거 카카오뱅크나 삼성페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점과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현금을 대체할 수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솔직히 요새 마트나 지하철 할 거 없이 대부분 카드로 다 해결되죠. 그래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현금을 거의 안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은행이나 ATM 기기가 빠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현금 거래하는 분들이 늘면서 은행에 가는 분들이 적으니까 결국 유지 비용 때문에 점점 없애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CBDC가 도입되는데요. 이거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고 하니까 안전하고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걱정하는 분들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통제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바로 화폐를 사용지역과 목적에 따라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자녀에게 용돈을 10만원 준다고 했을 때 이 돈을 어느 지역에서 사용할지 그리고 돈을 책과 학용품에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음식점에서는 결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기능일 수 있어요. 돈의 사용 목적을 제한한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만약 정부와 국민으로 확대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제가 시작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지역화폐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초연금이나 바우처 카드, 지원금 등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예정인데 이때도 사용지역과 사용 목적을 제한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한국은행이 개인정보를 수집은 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요,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 영수증에 적히는 것처럼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건 쿠폰이 아니잖아요. 쿠폰은 제한된 장소나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만 이 돈이라는 건 내 소유가 되면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쓸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인데 이걸 목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거래는 어떻게 하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받으려면 중앙은행이나 또는 일반은행에서 주민등록번호에 연동되는 전자지갑을 개설해야 되는데요. 전자지갑을 개설하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예금 토큰을 충전하면 되는데 이때 예금 토큰은 현금과 1:1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금 토큰을 발행받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QR코드로 모든 결제를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현재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모두 남아서 보이스피싱 범죄나 여러 금융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가게나 음식점 등 판매자 입장에서도 복잡한 정산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체크카드와는 다르게 수수료 없이 돈이 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명목만 가진다면 언제든 모든 개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사회가 시작된다, 사생활이 침해된다 등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충격적인 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CBDC 디지털 화폐의 최종 단계가
화폐 칩을 신체에 이식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Because it apparently looks, and several central banks apparently, as I heard from my sources, have already fully developed the final stage of CBDC. I mean, it comes in stages, initially likely through your mobile phone, Yeah. but that's only an intermediate step. And the final stage is, it's small, and it's the size of a grain of rice. Now, why is that? 이미 스웨덴에서는 5년 전부터 이 디지털 화폐를 신체에 이식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바닥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건데요. 이걸로 집문을 열거나 또는 결제할 때 이 칩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먼 미래의 일이고 상용화가 될지 말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의 걱정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요새는 현금 거래가 줄고 온라인 결제가 급증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동네에 은행 점포가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현금 없는 매장들과 심지어 현금 없는 시내버스까지 등장하면서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금과 통장 등이 없어지는 날이 분명 다가올 수 있고 이를 대비해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문제없이 잘 발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야 정부도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해봤고 현재 걱정되는 부분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